안녕하십니까, 심사장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인스타360 X5입니다. 직접 구매한 제품이고 광고가 아닌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인스타360 X5 말고도 추가로 구매한 X5 서머 그립, 그리고 새롭게 출시한 인스타360 에어 마이크도 같이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X4에 너무 만족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X5는 건너뛰려고 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유튜버 중에 모토호야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X5 마이크 성능을 아주 자세하게 올려주셨더라고요. 모토호야님도 추후에 마이크 관련된 영상을 업데이트를 하신다고 하니까 모토호야님 영상도 참고해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아무튼 새로 출시한 X5를 보면서 너무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바로 판교 현대백화점 팝업 스토어를 가가지고 실물을 봤거든요. 이리저리 만져봤는데 여러 가지가 향상이 되었더라고요. 결국은 구매를 해버렸지 뭡니까? 뭐가 향상됐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오늘 영상 목차입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은 필요한 챕터만 골라서 보실 수 있게 시간 챕터 설정을 해놨습니다. 더보기나 댓글에서 원하시는 부분만 보실 수가 있고요.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X4랑 X5를 제가 직접 사용을 하면서 제가 느낀 차이점을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디스플레이 화질입니다. 판교 현대백화점 인스타360 팝업 매장에서 X5를 처음 봤을 때 보자마자 딱 느껴진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질 차이가 꽤 나더라고요. X5 쪽이 훨씬 선명하고 좋게 느껴졌어요. 저는 디스플레이 화질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웃긴 게 스펙시트를 보면 X4랑 X5랑 2.5인치에 440에 696 픽셀로 해상도는 완전히 똑같아요. 그럼에도 차이가 느껴졌던 건 내부에서 처리하는 이미지 센서의 차이인 것 같아요. X4는 AI 칩 하나로 모든 거를 다 처리를 했는데 X5는 이미지 전용 칩 2개에 AI 칩 1개, 총 3개의 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에서 느껴지는 선명도나 색감이 더 좋아진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터치 품질이 좋아졌어요. X5의 터치 인식률이 훨씬 좋아요. 처음에는 보호 필름을 안 붙여서 그런가 했는데 보호 필름을 붙여도 인식률이 좋은 걸 보면은 터치 성능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전체적인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인스타360 X4도 느린 기기가 아니었거든요. 충분히 빨라요. 근데 X5는 그거보다 더 빨라요. 스치기만 해도 켜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GPS 리모컨을 사용할 때도 X4보다 X5가 페어링 속도가 확실히 더 빠릅니다. 실제로 사용하면서 느낀 단점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로 서머 그립 커버를 구성해서 빼버린 점입니다. X4에서는 서머 그립 커버를 기본 구성품으로 줬거든요. 이거를 단순한 보호 케이스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커버 안쪽에는 그래핀 소재가 있어서 기기 자체의 발열을 내려줄 수 있는 쿨링 기능도 있습니다. X5는 X4보다 하드웨어적으로 프로세서가 많아졌기 때문에 발열이 훨씬 더 심할 텐데 오히려 서머 그립 커버를 구성해서 제외해버린 점이 조금 짜치더라고요. 아니 어차피 70만원 넘게 파는 제품인데 그냥 기본으로 넣어주고 가격을 조금 올리던가 하지 액세서리를 따로 팔아먹으려는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빈정이 상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X4 퀵 릴리즈가 안 맞습니다. 자, 고프로도 그렇고 오즈모도 그렇고 새로운 시리즈가 나오면 액세서리를 팔아먹고 싶은 거는 이해합니다. 거의 관행처럼 이어온 거니까요. 그런데 솔직히 퀵 릴리즈까지 안 맞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이번 인스타360 X5에서 크게 바뀐 점 중 하나가 인스타360 기기 전반에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마운트가 추가가 된 건데요. X5가 출시됐을 때 저는 이 부분을 되게 좋게 봤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정품 퀵 릴리즈 기준으로 4분의 1 나사산이 있는 상단 부분은 끝까지 돌려도 헛돌아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임시 방편으로 남는 고무 패드를 하나 더 덧대서 고정을 하기는 했는데 바이크를 타면서 촬영하다 보면 바람 저항 때문에 조금씩 돌아갑니다. 완전 열받아요. 그래도 이거는 고무 패드를 붙이던가 해가지고 어거지로 고정을 한다고 쳐요. 더 큰 문제는 퀵 릴리즈 하단 부분인데요. 영상을 보시면 결착이 딱 안 되고 덜렁덜렁거립니다. 그러면 퀵 릴리즈 상단 부분처럼 패드를 붙이면 되잖아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패드를 붙이면 4분의 1 나사산이 있는 상단 부분이랑 밑에 부분이랑 안 껴져요. 의아해가지고 홈페이지를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X5 전용 퀵 릴리즈를 따로 출시를 했더라고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제품이 나오면 액세서리를 팔아먹고 싶은 거는 이해를 해요. 근데 같은 규격의 마운트를 헐렁거리게 하거나 덜렁거리게 해가지고 똑같은 규격의 액세서리를 다시 사게 하는 거는 이건 아니잖아요. 고프로랑 다르게 인스타360 액세서리가 좋게 느껴졌던 이유는 해당
해당 액세서리가 있음으로써 진짜 편리해졌기 때문입니다. 정품 액세서리가 확실히 견고하고 믿음직스러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이어도 사용을 해보면 납득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인스타가 하는 거 보면은 고프로랑 똑같아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안 되죠. 똑같은 규격의 마운트를 나사산 길이 짧게 만들고 마운트를 헐렁하게 만드는 건 이거 너무 억지잖아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째 단점은 X5를 광고할 때 자랑했던 번호판 삭제 기능을 숨겨놔도 너무 숨겨놓은 점입니다. 일단 PC 버전에서는 구동조차 안 해요. 아예 그 기능이 아예 없고요. PC에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앱에서 한다고 해도 이 기능을 사용하기까지 쓸데없는 스텝이 너무 많아요. 편집에 들어가서 프레임 컷하고 잘라낸 클립에서 또 편집 내보내기 눌러가지고 더 편집하기 눌러서 또 편집 누르고 또 숨겨놨어. 심지어 우측으로 스와이프를 해야 플레이트 블러를 쓸 수가 있습니다. 편집만 몇 번을 눌러야 되는 거예요. 신제품이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신기술이면 이걸 잘 보이게 잘 쓸 수 있게 기능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PC 편집 프로그램에는 아예 없고 모바일 앱에서는 너무 숨겨놔서 말도 안 되게 불편한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번째로 충전 단자를 옮겨놔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불편했는데 X4를 사용할 때는 외장 마이크를 장착하더라도 번거롭긴 해도 딱히 불편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X5는 외장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는 케이블은 짧아서 못 쓰고요. 케이블을 구매하더라도 이 길이가 약간 애매해요. 케이블이 걸리적거리고 영상에 케이블이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도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화질이랑 퓨어 비디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은 제가 느끼기에 X5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색감이랑 표현을 할 수 있는 색상의 폭, 그러니까 색상 레인지, 그리고 이 노이즈를 컨트롤하는 이 능력, 결국은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핵심은 역시 센서 크기겠죠. 확실히 센서 크기가 깡패긴 깡패네요. 사실 X4도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크게 불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해가 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빛이 많은 상황에서는 큰 차이가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긴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비교 영상들은요, 컬러 보정이나 밝기 조절 없이 완전히 원본 상태로 비교를 한 영상들입니다. 색감부터 보면 X4는 전체적으로 색감이 약간 연해요. 같은 환경에서도 X5는 훨씬 더 풍부해요. 이 색감 표현이. 색의 표현력도 넓고 강합니다. 특히 하늘색이랑 피부톤, 나뭇잎 같은 이 초록색, 자연 색상에서 채도가 조금 더 진합니다. 자연스럽게 표현이 돼요. X4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물이 빠진 느낌, X5는 선명하고 진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X4를 사용할 때 어정쩡한 시간대가 있거든요. 일몰 시간 있잖아요. 초저녁에 어스름한 그 시간대. 그 시간대 X4는 색감이 약간 어정쩡하거든요. X5는 그 어중간한 시간대에도 하늘을 진짜로 예쁘고 분위기 있게 표현을 해줍니다. 퓨어 비디오 모드가 아니더라도 센서 크기만으로도 노이즈는 확실히 줄어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X4는 한낮에 촬영을 하더라도 달리는 도중에 생기는 그림자라든지 노출이 낮은 구간에서는 노이즈가 은근히 끼거든요. 왜냐면은 X4가 센서가 일단 작고 이미지를 처리하는 프로세싱 능력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두운 영역을 살리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X5는 센서가 일단 커졌고 무엇보다 이미지 프로세서가 2개나 생겼죠. 훨씬 더 똑똑해졌습니다. 센서가 받아들인 정보를 비교하면서 이게 진짜 컬러인지 그냥 노이즈인지 이거를 구분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퓨어 비디오까지 들어가잖아요. 영상을 보시면 진짜 입이 벌어집니다. 노이즈가 줄어든다? 이 정도로는 부족한 거예요. 실제로 촬영된 원본을 보면 진짜 감탄이 나올 정도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X4랑 비슷하게 표현되는 장면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로등 같은 경우는요, 아직도 살짝 퍼져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창문 안쪽의 빛, 창문 안쪽의 색깔, 멀리 있는 간판 글씨까지 선명하게 보이는 걸 보면은 이미지 센서랑 AI가 결합이 되면서 표현력 자체가 아예 다른 기기처럼 느껴지는 거죠. 어두운 환경에서도 디테일이랑 색감을 안정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진짜 강력한 일상용 브이로그 카메라가 된 거예요.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X5의 미친 마이크 성능이랑 단점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사실 저는 밤에 찍는 이 퓨어 비디오보다도 마이크 성능 때문에 X5를 구매를 하게 된 건데, 저처럼 바이크를 타면서 촬영을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외장 마이크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 찢어지는 풍절음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외장 마이크를 쓸 수밖에 없는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소리가 엄청나게 찢어지니까 영상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스타360이 이 바람 소리를 잡아냈습니다. 바람 소리 제거 기능은 2단계로 조절이 됩니다. 약하게나 강하게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2가지 모드를 전부 다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희한하죠. 바람 소리가 진짜 거의 안 나요. 그런데 이게 완벽하다고 하기는 좀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풍절음이 찢어지는 구간이 있다면은 AI가 그 부분의 주파수 영역대를 다 잘라내는 거예요. 소리 자체를 없애버리는 방식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배기음도 같이 잘려 나간다는 거죠.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외장 마이크를 사용했을 때는 고회전에서 터지는 배기음 같은 게 선명하게 잘 들리지만 바람소리 제거 기능을 사용을 했을 때는 풍절음이 발생하는 주파수의 소리도 잘라내고 거기에 겹치는 하이톤의 배기음도 같이 잘라내기 때문에 살짝 좀 어색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여행 위주로 콘텐츠를 찍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이 기능은 거의 최고의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외장 마이크가 없이도 풍절음을 제거를 하고 배기음 흉내 정도는 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배기음이 핵심인 콘텐츠를 찍는 분들에게는 약간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풍절음이랑 겹치는 하이톤의 배기음은 거의 다 잘려나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기술은 맞다. 하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새로 출시한 에어마이크의 성능이랑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능은요, 일단 테스트 영상을 먼저 보시죠. 첫 번째는 윈드스크린이 있는 트레이서 9에서 사용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트레이서를 타고 있는 상황이고 소음 감소 모드는 켜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기본 모드예요. 지금부터는 속도 테스트. 지금 60km, 70km, 80km, 90km. 그 다음에는 마이크 빼기가 참 편하네. 소음 감소 모드로 할 거예요. 지금은 소음 감소 모드. 바람 소리를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음의 변화가 지금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은 이 마이크 자체에 있는 소음 감소 모드를 킨 상태입니다. 지금 진짜 되게 조용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도 테스트로 가시죠. 30km, 40km, 50km, 60km, 70km, 80km, 90km. 지금은 앞에 윈드 스크린이 있지만 풍절음에는 최악인 오픈 페이스를 끼고 있거든요. 오픈 페이스의 마이크는 좀 여기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 소음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금은 기본 모드예요. 속도는 지금 한 70km, 80km 정도 되고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그리고 제가 지금 말을 그렇게 막 큰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진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모드를 바꿔보죠. 마이크를 빼고 두 번 눌러서 지금은 소음 감소 모드입니다. 소음을 얼마나 줄여주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마이크 테스트랑 속도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지금 속도는 43, 78,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되게 작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 일부러 크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두 번째는 윈드스크린이 없는 헌터 커브에서는 어떻게 소리가 들리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68km. 바람. 70km. 얘로는 80이 힘들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맞바람이 장난 아니거든요. 속도는 78km. 그리고 지금부터는 다시 이 마이크의 소음 감소 모드를 켜서 소음 감소 모드로 바꿨고요. 같은 속도로 달릴 건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55km, 57km, 59km, 60km, 64km, 71km. 이제 62km밖에 안 되는데 바람이 장난이 아니네. 오픈 페이스를 꼈을 때 어떤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속도 브리핑 해드릴게요. 지금 60km예요. 지금은 60km. 지금 속도는 70, 80, 79, 80. 감소 모드로 바꿔볼게요. 소음 감소 모드로 바꿨고 장착하기 정말 편하고 속도 브리핑 해드릴게요. 지금 속도는 56, 57, 59, 63, 64, 67, 68, 69, 70. 지금 바람 엄청나게 많이 불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람 지금 엄청 많이 붑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풍절음이 장난 아니에요. 세 번째는 그냥 일반 브이로그 용도로 사용하실 일반 사용자들인 경우에는 어떻게 들리는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선 마이크를 쓸 때 또 좋은 점이 있다면은 이렇게 세워놓고 이런 식으로 조금 멀리 떨어지더라도 선명하게 녹음이 된다는 점이겠죠. 솔직히 음질은 기대 이상이에요. 너무 좋아요. 더 대박인 거는요, 이게 듀얼 레코딩이 됩니다. 에어 마이크랑 기기 자체의 마이크가 동시에 녹음이 돼가지고 원하는 트랙을 선택해서 편집이 가능하다는 것도 좋아요.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훨씬 빠르실 겁니다. 아무래도 풀페이스를 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람의 저항을 훨씬 덜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 자체에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테스트 하나 둘 셋. 그리고 제가 지금 말을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요, 평소에는 X5 기기 마이크로 수음된 배기음 트랙을 사용을 하다가 풍경을 보면서 감탄을 하는 감탄사나 달리면서 이야기를 할 때처럼 목소리를 잘 전달을 해야 되는 구간은 에어 마이크 트랙으로 변경을 하는 거죠.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X5가 두 개의 소리를 동시에 저장을 해주니까 편집할 때 어떤 소리를 쓸지는 나중에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사진을 찍고 필터를 고르는 것처럼요. 에어 마이크의 구성품을 살펴볼까요? 케이스랑 목걸이, 자석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마이크 자체가 엄청나게 작고 가볍습니다. 배터리 타임은 전원을 한 번도 안 끄고 7시간 정도 연속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써 있더라고요. 다 필요 없고 저한테 필요한 포인트만 보여드리면요, 이게 자석으로 탈부착이 됩니다. 머리를 잘 쓴 게 이 플레이트를 보면 안쪽은 N극이고 바깥쪽은 S극이에요. 부착이 되는 마이크 쪽은 자성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삐뚤어짐 없이 완벽하게 고정이 되는 거죠. 클립형은 이렇게 오픈페이스 붐 마이크 쪽에 물려놓고 자석으로 착착 붙이면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같이 제공되는 이 플레이트는 뒤쪽에다가 3M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풀페이스 입 쪽 부분에다가 붙이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특히 풀페이스에서는 장착을 해놓은 상태에서 코에 닿아가지고 간질간질할 수가 있는데 애초에 얇게 제작이 돼가지고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 만든 사람이 최소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걸이형은 여행을 간다거나 브이로그 영상을 촬영을 할 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저는 헬멧에 장착을 했지만 이게 자석으로 탈부착이 되기 때문에 장착할 수 있는 곳이 정말 무궁무진해요. 얇은 티셔츠면 이렇게도 장착이 가능하고, 클립형을 사용할 때는 모자에 붙인다거나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점퍼를 입었다면 지퍼에다가 달아도 됩니다. 어디에다가 달아도 수음도 잘 됩니다. 에어 마이크의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총 4가지인데요. 대부분은 펌웨어 업데이트가 되면서 픽스가 될 수 있는 정도의 단점이고요. 말씀드린 4가지 단점 중에서 픽스가 된 것들은 더보기에 따로 언급을 해놓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제가 인스타360 중국 본사 상담원한테 말을 해가지고 금방 픽스가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에어 마이크를 켜서 마이크를 페어링을 하고 X5 본체에서 마이크 세팅을 자동 바람 소리 제거 강력으로 해놓고 본체를 껐다 켜잖아요. 자동 바람 소리 제거 강력으로 세팅해 놓은 세팅 값이 스테레오로 초기화가 됩니다. X5 기기를 껐다가 켜도 초기화가 되고 에어 마이크를 껐다 켜도 초기화가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100번 양보해서 이 에어 마이크가 전원을 한 번도 안 꺼도 7시간 정도 논스톱으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마이크를 계속 켜놓는다고 쳐도 본체를 계속 켜놓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배터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이크를 타면서 촬영을 하게 되면 본체를 껐다 켰다 수십 번은 하는데 본체를 껐다 켤 때마다 오디오 설정에 들어가가지고 초기화된 세팅을 계속해서 바꾸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픽스를 해달라고 인스타360 중국 본사 상담원한테 이야기를 했고 업데이트를 곧 해주겠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이 마이크 자체의 전원을 켜면 블루투스 웨이크업 기능을 켜놨을 때 원격으로 전원을 켤 수가 있거든요. 자, 에어 마이크의 전원을 켰어요. 얼마 만에 페어링이 되는지 보세요.
페어링 되는 데만 20초가 넘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페어링이 되는 동안 마이크에 대고 얘기를 해봐야 아무것도 녹음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본체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에어 마이크 전원을 켜잖아요. 1초, 2초 만에 페어링이 돼요. 일반 사용자들이 여행지나 이런 곳에 가서 순간적으로 멋진 장면을 봤을 때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녹음을 하고 싶어가지고 에어 마이크를 산 건데, 원격으로 본체를 켜면 20초 후에나 붙어가지고 페어링이 되니까 아무것도 녹음이 안 되고 말 그대로 망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저같이 마이크를 헬멧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솔직히 이걸로 전원을 켤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GPS 리모컨으로 전원을 껐다 켜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GPS 리모컨으로 전원을 켜도 에어 마이크가 늦게 페어링이 된다는 점입니다. 웃긴 거는 GPS 리모컨이 페어링이 되는 시간이 X4에 비해서 X5가 훨씬 빨라졌거든요. 여전히 에어 마이크는 페어링이 되는데 20초는 걸려요. 다이쿠 유튜버는요, 촬영 버튼을 누른 순간부터가 중요한 순간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렇게 늦게 페어링 되면 완전 무용지물이죠. 이 부분도 빨리 픽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단점은 인스타360 X5에서 X4도 마찬가지예요. 블루투스 웨이크업이 되는 기기를 개별적으로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격으로 인스타360 X5의 본체를 켤 수 있는 액세서리가 GPS 리모컨이랑 이번에 구매한 에어 마이크인데요. GPS 리모컨을 사용해서 본체의 전원을 자동으로 켤 수가 있고 에어 마이크의 전원을 켜도 본체가 자동으로 켜집니다. 문제는 각 액세서리별로 블루투스 웨이크업 기능을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없는 점인데요. 마이크의 전원을 켜기만 해도 무조건 X5 본체 전원이 켜지는 거죠. 그러면 블루투스 웨이크업 기능 자체를 끄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GPS 리모컨으로 X5 본체를 켤 수가 없게 돼서 저한테는 오히려 그게 더 불편해집니다. 각 액세서리마다 블루투스 웨이크업 기능을 개별적으로 온오프를 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해주면은 이게 정말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하는 X5 추천 세팅 방법은요, 제가 X4를 사용할 때부터 계속 썼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알려드리면은, 첫 번째로 5.7K 플러스의 30프레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90% 이상이 모바일로 시청을 하시고 FHD 화질 정도로 영상을 시청하시기 때문에 5.7K 정도 화질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촬영하는 컨텐츠가 화질적으로 승부를 봐야 되거나 편집 과정에서 2배 정도 크롭을 하더라도 선명한 컨텐츠를 제작을 하신다면 프리셋을 8K로 하나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해야 될 때마다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보통 동영상 모드는 오토 모드 말고 매뉴얼 모드로 바꿔주시고요. 셔터 스피드는 자동으로 해주시고 iOS는 오토로 하되 1600 맥스로 세팅을 해주시고 EV 값은 낮에 촬영하시는 경우는 -7 정도로 세팅을 해주세요. 약간 흐리거나 밤에는 -3 정도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화이트 밸런스는 자동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퓨어 비디오 모드는 AI가 지 혼자 날뛸 수 있게 전부 다 자동으로 놔두시고요.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려서 밝기 설정은 오토로 해주시고 밝기는 3분의 1 정도만 해주세요. 화면 자동 절전은 30초 정도로 해주시는데 저는 10초로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 자동 꺼짐은 3분으로 해주시고, 이미지 설정 들어가 보시면 인코딩 설정은 H265로 해주시고요. 비트레이트는 높음, 선예도는 중간, 안티 플리커는 60Hz로 해주시고 카메라 내부 스티칭 켜두시고요. 제스처 제어나 음성 제어, 돌려서 촬영 같은 경우는 취향 영역이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 세팅을 하시면 되지만 배터리를 긴장하게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꺼두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X4냐 X5냐를 고민 중이시라면, 해가 떠 있는 상황이거나 빛이 충분한 상황에서는 X4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촬영을 하더라도 X4 영상이 쓰레기가 아니거든요. 제가 쇼츠에 올려둔 영상이 있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면 나쁘지 않아요. 저녁이라도 도심지에서 사용을 하신다면 도시의 밤은 조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촬영물이 결코 나쁘지가 않습니다. X5가 확실히 더 좋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X4가 못 쓸 기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X4가 있는데 X5로 업그레이드를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참으세요. 솔직히 X4로도 충분하잖아요. 저녁에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면 되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